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선종은 암되게 안녕하세요. 소아캔TV 최명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 박재명 교수님과 함께 위선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위선종은 우리 암이 전 단계로 흔히 알려진 병변이거든요. 교수님한테 첫 번째 질문은 선종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선종은 암이 되기 전 단계를 통틀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선종 자체가 100% 암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분이 암으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암으로 되기보다는 선종 거쳐 암이 되는 데 비해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약 30%는 처음부터 암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두 장기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선종은 암 단계 바로 전 단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환자들한테 건강 진단이나 또는 종합검진에서 결과 통보서를 환자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디스플라이자가 뭡니까? 또는 저한테는 아티피아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꽤 있으셔서요. 네. 조금 용어가 혼동되는 것 같아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거의 전문의 수준입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알 수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라자는 방금 말씀드린 선종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즉, 암 되기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세포학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ATPR는 TPR라는 게 정상이고 A자가 붙으면 아니다 뜻이니까 정상이 아닌 굉장히 두루뭉술한 그런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진단명으로 볼 수 없고 이상하다까지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게는 선종, 암, 그다음에 디스플라자, 암세포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죠? 네, 교수님. 네, 선종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이 됩니까? 선종은 워낙 초기 병변이기 때문에 증상은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100이면 100 전부 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되게 됩니다. 문제는 건강진단 자체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위조용술도 가고 계신데요. 조용술로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암되기 전 단계인데 위조용술로 볼 수 없다면 차라리 내시경으로 확실하게 검사할 것을 특히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장조용술은 거의 발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암을 예방한다신다면 역시 내시경 검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정 못하시는 경우에만 위장조용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종에도 종류가 있나요? 학문적으로는 크게 두 종류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저도라 그러는 로우 그레이드, 저도 이형성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고도라 그러는 거는 고도 이형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조금 그나마 모양이 좋아 보이는 세포를 가지면 저도 이형성으로 부르고 저도 선종이죠. 모양이 좀 더 암에 가깝게 되면은 고도 선종, 고도 이형성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저도 선종이 좀 더 진행되면 고도 선종이 되고 거기서 더 진행하면 암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아주 적절한 그 정리셨습니다. 그러면 위선종은 암이 아직은 아닌가요? 선종 자체의 진단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조직 검사라 그러면 전체 병변이 아주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 놓게 보면 암되기 전 단계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 중에서 어디선가 암이 되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에서 고도, 고도에서 암으로 갈 때 나 오늘부터 확 암으로 변해야지 시작하고 확 변하지 않고 일부분에서는 암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해석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시경 절제술을 다 떼어보면 일부에는 암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특히나 고도 선종일 경우에는 100% 내시경으로 자르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그냥 내비두면 얘는 100% 암으로 가는 거고요. 어쩌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그랗게 해서 자르고 보면 이미 30%의 환자들에서는 암이 군데군데 숨어 있고 특히나 기분 조금 더 안 좋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미 이게 암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시경 절제술로 부족한 경우도 저도 가끔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역시 이제 그러면 선종을 제거했더니 암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암이 얼마큼 심한지는 병리 교수가 한번 판단해 줍니다. 즉 얼마큼 옆으로 퍼져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얼마큼 밑으로 들어가 있는 침습 정도에 따라서 내시경으로 끝날지 추가적 수술이 필요할지는 그 다음 결정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 손가락 중에 2개 층까지만 들어있는 경우에는 암이라 할지라도 완치를 얘기하고요. 3번째 층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거 환자들 위암의 위험도가 높습니까? 우리 교수님이 지도하에 저희도 같이 팀을 이뤄서 연구를 해봤는데 저도 선종을 띄는 거의 의미는 그 자체를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얘기는 나머지 부분의 위 자체도 암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선종을 저도로 제거를 하더라도 결국 위암의 위험도는 정상인들보다는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종이 생겼다 하면 이미 주변 전망은
그런 선종이나 암으로 되기 쉬운 전망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제거 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거 후의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선종은 암적인 전단계의 사촌 정도로 생각하시라.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방법을 모두 선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찾습니다. 술을 드시면 술을 드시지 못하게 한다든가, 담배, 특히나 더 나쁜데요. 담배는 금연하도록 하고, 헬리코박터 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암 예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헬리코박터가 있는 경우에는 위암도 잘 생기고 위성도 잘 생기고요. 또 만약에 더 가능하다 그러면 식습관으로서 짠 음식이나 탄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암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게 맞는 거군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그러면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예방의 아주 첫 번째 관건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작년 5월 달부터 보험 규정으로 이제 선종이 있는 환자들께도 재균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여는 100%는 되진 않지만은 선택해가지고 급여 항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반드시 선종을 절제하고 나면 균을 제거하는 것이 이롭다. 이걸 갖다 인정해주고 네. 이렇게 정책을 세우는 거군요. 네. 그런 예방은 한편으로 우리가 헬리코박터 짜지 않게 먹고 흡연을 하지 않고 또 타지 않게 하는 음식도 조심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종 후에는 그럼 내시경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약간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이미 2년마다 내시경을 무증상 환자들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권유는 드리는데 다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년이 너무너무 힘드시거든, 시간이 없으시거든 2년 만에 하는 건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2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유가 되시면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하십시오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선종도 이제 유암처럼 똑같은 내시경 수술을 합니까? 똑같은 방법이니까 좀 간단하게 어떻게 수술해서 제거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시경을 통해서 위 안으로 들어가서 병이 있는 부위를 찾아낸 다음에 그 부위를 저희가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찐빵처럼 부풀립니다. 그 부위를 칼을 쓰던지 그 스네어러에서 올가미를 걸든지 해가지고 동그랗게 자르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띈 조직을 버리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서 그 안에 있는 세포 성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치료에 완결이 되겠습니다. 조직을 띄고 그걸 이제 고정하고 이제 잘게 세분화해서 검색을 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는 암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이 생겼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게 네, 중요한 거라는 얘기 말씀이시죠. 흥국이 위에 선종인데 대장에도 선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사촌 같은데 꼭 그럼 위에 선종이 생기면 대장의 선종도 잘 생깁니까?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위선종 환자가 대장 선종에 잘 걸린다. 거꾸로 대장 선종 환자가 위선종이 잘 생긴다. 근데 약간 좀 해석상이 어려운 점이 저희 나라 통계를 보게 되니까 위선종은 10만 명당 한 23명이 생기고요. 거꾸로 대장 선종은 저희가 내시경하게 되면은 10명 하게 되면 3명은 선종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개 간에 너무너무 그 빈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좀 어렵지만은 저희 느낌에는 좀 증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한다면 대장 내시경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해서 안 했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걸 한두 마디로 요약해 주시겠어요? 위선종은 정상 부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진 내시경을 통해서 증상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요. 그 부위의 조직 검사의 타입에 따라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고도 선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직학적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시경으로 제거를 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도 그 안에 암세포가 남아있는지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지막 치료에 전개가 되겠고요. 저희 내시경 치료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시경 제거 후에는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헬리코박터 제균이라든지 아니면 음식과 식습관 조절, 또 음주, 흡연 금지하는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후에도 역시 무증상이기 때문에 계속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선종을 미리미리 알기 위해서 정기적 내시경 검사를 꼭 유념해 주십시오. 박재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종은 암의 전구병변이거든요. 유암의 사망률을 검진을 하면서 반으로 줄어든 것은 암을 찾아서 병변을 제거해서 암을 치료한 것보다는 어쩌면 암의 전구병인 선종을 찾아서 미리 제거함으로써 유암을 미리 막았던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검진 내시경의 목적이 암뿐만 아니라 이런 암에 갈 수 있는 위 선종을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는 것을 시청자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